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솜 요양복지TV입니다. 오늘은 제31강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두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식품의 위생관리 기본 원칙 볼까요? 유통기간을 확인해야 된다. 이 부패 변질된 음식은 설명 후 폐기해야 된다. 해동식품 다시 냉동시키지 않아야 된다. 자, 여러분 유통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식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유통기간 지난 것을 다시 제 식재료 사용한다는 건 안 되죠. 어떻게 잘못되면 장염이나 또 설사 복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유통기간 지나버린 것은 반드시 확인 후 폐기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후 폐기를 누구한테 확인할까요? 예, 어르신한테 확인해야 됩니다. 어르신이 그것도 버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가족한테 확인 후 가족이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부패 변질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음식이 부패됐습니다.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래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 후 버려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다음 냉동식품은 한번 해동하고 나면 다시 냉동시키면 안 됩니다. 냉동식품을 해동하고 나면은 여러분 세균이 많이 증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냉동식품을 해동하고 나서 식재로 사용했다고 남은 식품 버려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냉동식품은 미리 냉동하기 전에 적당한 양 크기로 통째로 양 크기로 잘게 쪼개지 말고 통째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양만큼 미리 세팅을 해가지고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관리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6가지 원칙이 나와 있네요. 한 가지 볼까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손 씻기. 야, 여러분 30초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손 씻기. 자, 두 번째,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예, 그렇죠. 여러분, 채소나 과일은 이 표면에 농약 성분이나 기타 이물질,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서 나타나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먼저 거인물로 한번 싹 하고 나서 나중에 흐르는 물로 세척하는 게 좋아요. 씻어내리는 건.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생식을 삼가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식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회 같은 것도 많이 먹죠. 회도 여러분 이왕이면은 생식보다 탕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삼가 중심 온도 35도 이상 끓이면은 1분 이상 가열하게 되면은 세균이 죽는다고 해요. 대부분요. 그래서 이런 가열된 식품을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물 끓여 드시기, 물 끓여 마시기. 여러분 수돗물도 끓여 먹는 게 좋겠죠. 보리차의 물이나 이왕이면 보리차 가른 것도 옥수수도 있고 다양한 또 거기다 끓여서 물 첨가해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물을 끓여 마시기. 다섯 번째는 조리 도구는 끓이거나 염소 소독하기. 조리하고 나면 여러분 조리 도구는 반드시 팔팔 끓인 물에다가 한번 끓이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세균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주변 환경 청결히 하기. 야,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서 세균이 증식돼 가지고 옆으로 세균 감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식당 또 주방 이런데 화장실 같은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고 있는 침실 이런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자, 식품의 보관 방법. 생선 볼까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생선은 내장과 머리를 제거한 뒤 흐르는 찬물로 씻어 소금물에 담근 후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관하는 거예요. 자, 조개는 어떻게? 조개는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하는 거. 그래야지 신선도가 오래 갑니다. 채소, 잎채소는 세워서 보관한다. 감자는 신문지에 포장해. 신문지. 여러분 신문지가 상당히 좋은데 많이 사용돼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껍질 벗긴 감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초물에 담가서 냉장실에 보관한다. 그래야지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자, 고구마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어야 세균 변식을 막는다. 알겠죠? 고구마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잘 익은 토마토는 끓인 물에 익힌 후 껍질을 벗겨 냉동 보관한다. 이것도 좀 자주 나왔어요. 자, 육류 오래 두고 먹으려면 덩어리째 보관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뭐 이렇게 덩어리째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게 쪼개면 어떻게 돼요? 세균 증식이 많아지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덩어리째 보관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등분, 몇 등분해서 나눠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육류는 표면에 식용유를 바르면 색의 변함을 방지하고 맛의 떨어짐을 방지한대요. 그래서 육류는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서 보관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 냉동 보관 시 맨 위칸이나 온도 변화가 작은 냉동실 안쪽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냉장고 보면 계란 어디다 보관하는 게 좋아요? 계란도 마찬가지. 안쪽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문을 여는 데가 계란 있죠? 이건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선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류는 냉동 보관할 때 최소 몇 개월 이상 두면 안 돼요? 6개월. 6개월 이내 보관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지나버리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색깔이 하얗게 변해가지고 수분이 다 날아가는 부분. 그러면 맛이 떨어지죠. 육질이 많이 상하고 맛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닭고기는 냉장 보관 시 술과 소금으로 절여서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그래요. 자, 달걀 볼까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둥근 부분이 위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자, 볼까요? 신선도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계란은,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숨구멍이, 둥근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관할 때 이렇게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신선 유지가 오래 가요. 자, 비벼서 씻으면 표면의 보호막이 제거되어 세균 변식이 가능하다. 이거 비벼서 하면 돼요? 안 돼요? 흐르는 물에 살짝 한번 그냥 씻어 두시 하는 거예요. 과일은 열대 과일은 어떻게 해요? 실온에 보관한다. 이건 뭐예요? 그냥 냉장고가 아니고 밖에 보관하는 거예요. 밖에 냉장고가 아니고 밖에 보관하는 뜻이에요. 열대 과일은 그래야지만이 당도가 오래 갑니다. 신선도 오래 가고. 자, 토마토, 복숭아, 망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어떻게 해요? 자, 시원하게 먹으려고 그냥 냉장고 보관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아시겠죠? 근데 맛은 실온에 보관한 게 맛이 더 좋습니다. 복숭아는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실내에 보관한다. 먹다가 보관했다가 먹기 2-3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었다 먹는다. 어차피 이건 왜요?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열대 과일은 어떻게 한다? 열대 과일은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다. 자, 냉장 보관 볼까요? 온도는 5도 이하로 유지한다.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음식 간격을 띄워둔다. 음식 간격. 근데 음식 간격 띄워두나요? 막 팍팍 붙여서 넣지. 음식 간격을 띄워두면 안에 냉기가 순환을 합니다. 순환하기 때문에 골고루 구석구석 온도 전달이 돼가지고 신선도가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조리한 음식과 날 음식은 구분하여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 밀폐 용기에 보관 안 하면은 맛이 전달이 돼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혀 조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조리한 음식 맛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폐 용기에 구분해라. 자, 냉동 보관 볼까요? 온도는 마이너스 15도 이상. 15도 이하죠. 15도 이상. 15도 이상이 아니라 15도 이하요. 냉기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음식 간격을 띄워놓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냉동식품은 원래 포장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장대로 뜯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음식을 섭취를 해버려야 돼요. 소모를 해야 됩니다. 자, 안전한 식품 섭취 방법 볼까요? 식품을 다루기 전에 등과 조리하는 중간에 손을 자주 씻는다. 자, 여러분 식품이 재료가 변경이 됐어요. 종류가. 그러면 씻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요 조리맛하고, 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조리했는데 과일을 잘랐어요. 과일을 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바꿔야 되잖아요. 손을 씻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익히지 않는 육류, 가금류, 해산물을 다른 식품과 분리한다. 아시겠죠? 무조건 음식물은 가능하면은 분리를 하는 게 좋아요. 식품은 75도 이상 온도까지 가열한다. 그러면 세균이 다 죽는다 그래요. 어떤 것들은 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왜? 실온에 2시간 이상. 이 말은 뭐예요? 자, 여러분 적당히 식었다 그러면 바로 넣으란 뜻이에요. 2시간 이상 방치해가지고 완전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다른 공기가 유입돼가지고 산소 부패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부패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맛이 또 상해버리는 거예요.
자, 냉동식품은 실온에 해동하지 않고 냉장실에서 해동한다. 야, 실온에 해당하지 않고, 실온에 해동하지 않고 냉장실에서 자연 해동, 냉장실에서 아주 천천히 해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조리됐던 음식은 완전하게 재가열한다. 조리되었던 음식. 이건 뭐냐면, 조리해가지고, 조리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했을 때 다시 지금 사용해서 먹는 거예요. 그럴 경우 완전하게 재가요. 완전하게 재가열이라는 게 뭐예요? 팔팔 끓으란 뜻이에요. 적당히 가열해서 먹지 말고 팔팔 끓여서 먹으란 뜻입니다. 냉장식품 보관하기. 조리한 식품은 냉장고에 3에서 5일 이내, 그 이내에 바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육류 후 2, 3일 이내. 이거 냉장이에요. 냉장. 생선은 하루 이틀. 자, 냉동식품 보관기간 6개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볼까요? 한번 저기 보면은 냉동 보관식품 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이거 냉장고예요. 여기에. 냉동 보관식품, 냉동실에 상단에 보관하는 게 좋다 그래요. 상단에. 왜? 위에가 차가우니까 그러죠. 야, 육류어패류는 깨끗이 씻어서 냉동실 하단에 온다. 육류어패류는 깨끗이 씻어서 하단에 보관한다. 자, 달걀은 문적 온도가 크기 때문에 금방 먹을 것만 보관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몇 시간? 2시간. 2시간. 아시겠죠? 금방 먹을 육류어패류는 또 씻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채소, 과일, 이물질 제거한 후 보관한다. 자, 여러분, 자, 칼, 도마, 용도별 구분 사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볼까요? 여러분, 각자 집에 이렇게, 자, 이게 그 재료별로, 식재료별로 사용되는 도마가 다 있죠? 아,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육류 도마 하나, 어패류 도마 하나, 채소용 도마 하나, 가공용품 도마 하나, 완제품 도마 하나. 야, 이렇게 또 놔둬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 세균 변식 위험이 높은 나무 도마나 나무 손잡이 같은 거 사용을 그만 좋습니다. 자, 도마와 칼이 한 개인 경우, 자, 식재료, 손질 방법, 손질 순서요. 요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채소, 과일. 채소가 먼저예요. 과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육류, 어류, 닭고기. 꼭 외우셔야 돼요. 채소, 과일, 육류, 어류, 닭고기. 이 경우 도마와 칼이 하나일 경우에요. 뭐 칼이 두 개라도 마찬가지예요. 도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도마가 하나일 경우가 많습니다. 칼이 하나인 것보다 도마가 하나일 경우를 사용하는 거예요. 채소, 과일, 육류, 어류, 닭고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싱크대 배수구. 여기 자주 나왔습니다. 이것도. 주방용품 세정제를 이용하여 솔로 닦는다. 악취 제거를 위해 소다나 식초, 찬장과 싱크대를 닦는 것은 냄새나 곰팡이 같은 게 있잖아요.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줍니다. 아시겠죠? 냄새나 곰팡이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줍니다. 이거 자주 나왔습니다. 냉장실 볼까요? 자, 여러분 안에 내부의 탈취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커피나 녹차, 티백, 탄, 빵 조각, 그 다음에 숯 이런 것들은 하나 넣어놓으면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요. 주방용 세정제나 소다,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닦는다. 혹은 또 더러움과 악취 제거는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닦는다. 알겠죠? 자, 수세미 행주벽과 수세미 행주. 자, 스펀지보다는 그물형이 더 위생적이다. 왜 그럴까요? 스펀지보다 그물형이 더 위생적이다는 것은, 스펀지는 어떻게 해요? 설거지하고 나면은 다 안에 많이 끼잖아요. 그물형은 다 빠지기 때문에 위생적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짝 말려둔다. 자, 그릇이나 식기류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어떻게 어긋나게? 이거 포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개가지고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포개면 안 돼요. 어긋나게.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표면이 차가운데 유리 그릇이 갑자기 뜨거운 걸 넣으면은 그 적용하는 시기가 갑자기 팽창이 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팽창이 되기 때문에 깨진다. 자, 고무장갑.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해야 한다. 그렇죠? 사용 후 뒤집어서 세제로 깨끗이 씻어 말린다. 자,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플라스틱 용기 관리. 밀폐 용기에서 냄새가 나면 사용한 녹차 티백 두세 개를 넣고, 녹차 티백. 여러분 냄새 나는 거 녹차 티백이죠. 그 다음에 또 뭐야, 홍차. 그 다음에 커피 가루 같은 거. 그 다음에 빵 타다 남은 거, 이런 거, 숯 같은 거. 이런 것을 안에 냉장고에 넣으면은 탈취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밀폐 용기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밀폐 용기 냄새 김치 담고 나면 냄새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 티백 두세 개를 넣고 뜨거운 물로 붓고 나면은 좀 놔두면은 냄새가 사라져요. 기름이 많은 용기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 뭔지 알죠? 자, 헹궈 식혀가지고 밥하기 전에 딱 모아놓았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설거지. 기름기가 많은 것은 휴지로 먼저 제거하는. 여러분 프라이팬 고기 구워 먹고 나면 기름 많이 뜨잖아요. 그러고 나면 먼저 종이로 휴지로 먼저 싹 한번 제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기름이 덜 묻은 것부터 설거지하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거지 방법 볼까요? 컵,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이런 순서로 여러분 설거지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31강 식품 및 식기 위생 관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막바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 강의 좋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강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